이번에는 신뢰도의 측정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뢰도의 측정 방법은 신뢰도의 형태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요한 신뢰도의 형태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5가지의 주요한 신뢰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호 관찰자 또는 상호 평가자 신뢰도, 두 번째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세 번째는 유사양식 신뢰도, 네 번째는 이분 또는 반분 신뢰도, 다섯 번째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약간 좀 용어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신뢰도는 타당도에 비해서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수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 5가지가 전부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 5가지의 신뢰도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호 관찰자 신뢰도입니다. 상호 관찰자 신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 평가자 신뢰도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관찰자나 평가자들 사이에 구한 점수가 서로 일관성 있는 정도입니다. 즉 서로 일치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동의 행동을 보고서 그 아동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가지고 아동들이 이렇게 노는 거, 활동하는 거, 그것을 보고서 여기 이제 설문지가 있어가지고 질문지가 있어가지고 문항에 쫙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다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점수 가지고 아동의 어떤 성격을 파악한다고 할 경우에 바로 이것이 이런 거 질문지가 측정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측정도구가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A라는 관찰자 또는 뭐 B라는 관찰자 그리고 C라는 관찰자가 이제 관찰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아동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근거해서 요 질문지에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구합니다. 또 역시 B도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구하고 C도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A라는 사람이 그 얻은 점수하고 B라는 사람이 얻은 점수하고 C라는 사람이 얻은 점수 사이에 서로 일치한다. 그럴 경우에는 상호 관찰자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A라는 사람이 이 활동을 보고서 체크해서 얻은 점수하고 B라는 사람이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점수하고 C라는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얻은 점수 사이에 차이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상호 관찰자 신뢰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화면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는데 굉장히 그 간단하고 쉽습니다. 검사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재검사가 뭐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리니까 리테스트입니다. 리테스트. 예. 즉 검사하고 다시 검사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이 측정도가 시간에 걸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지를 살펴보는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식이 동일한 측정도를 동일한 사람에게 별도로 조차례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조사로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조사는 시험 문제를 10개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조사론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측정 도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그 문제를 2주 후에 또 시험을 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대상한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이 점수하고 오늘 시험 본 점수하고 2주에 시험 본 점수 사이에 그 성적이 서로 뭐 같거나 일치한다, 비슷하다. 그럴 경우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높고,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럴 경우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낮다고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듯이 이거의 장점과 단점은 간단합니다. 장점은 빠르고 간단하고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시험 문제를 낸 다음에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2주 후에 시험을 보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할 수가 있고 또 간단하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검사를 처음 실시한 것은 재검사에서 대상자가 응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오늘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또 이제 시험을 보면은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학생분들이 2주 후에는 첫 번째 오늘 시험 본 것을 완전히 기억을 못하고서 2주에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점수를 얻어가지고 이 오늘 얻은 점수하고 비교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험 본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2주 후에 시험 보게 되면 오늘 시험 본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경우는 뭐 문제도 기억하고
또 이제 어떤 것은 보니까 뭐 손다형이더라, 또 어떤 것은 기술형이더라, 그런 것들 기억하기 때문에 2주 후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험을 볼 경우에 이제 오늘 처음 본 것이 2주에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이런 거 첫 번째 검사한 것이 두 번째 그 재검사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 본 것이 두 번째 그 검사할 경우에, 즉 첫 번째 검사한 것이 두 번째 검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갖다가 검사 효과라고 합니다. 검사한 효과, 이 검사 첫 번째 검사한 것이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검사 효과라고 하는데,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는 검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신뢰도의 형태가 그 다섯 가지가 화면에 제어되시는데, 검사 효과가 있는 것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다섯 가지 그 신뢰도 중에서 한 번 검사하고 또 후에 또 검사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검사하는 것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효과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찍어야 되겠습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이 사회복지사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신뢰도 평가 방법으로 외생 변수 반복 검사로 인한 주시험 효과가 큰 방법은, 뭐 외생 변수는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또 주시험 효과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것은 무시하고, 여기 보면 반복 검사가 있습니다. 반복 검사가 뭐겠습니까? 한 번 하고 또 그 검사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이니까 검사 재검사법,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반복 검사, 검사 효과 이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는 검사 재검사법을 쫙 찍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하고 이 상호 관찰자 신뢰도는 상당히 쉽습니다. 또 잠깐 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